상식이 법보다 위입니다.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상식이 법보다 위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법보다 상식입니다. 촛불 시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은 그 당시 나온 언론의 자료를 근거로 해볼 때는 상식적으로 박 대통령을 납득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시위대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 상식이 문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 때문에 법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문재인만큼 상식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고 잘 웃고 말이 통할 것 같고 필요할 때 어깨를 기댈 수 있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표를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투표를 문 대통령에게 안 했지만 42%의 국민이 저 사람이라면 소통이 되고 박 대통령보다 더 상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상식에서 국민들의 상식적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걸 보십시오. 박 대통령보다 10배, 20배, 100배 넘게 상식 이하,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쯤은 대통령이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말하고 물러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도 분수가 있지. 조국 법무부 장관 가택을 수색하는데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중요시해야 한다. 딱 깨놓고 얘기 이렇게 뭐 어렵고 현학적인 표현 필요 없습니다. 야, 조국 집에 가가는 수색을 안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여사가 뭐 119에 실려갈 정도로 막 연약하게 쓰러지려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아끼는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까지 그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면 되냐? 법이 중요한 거 아니다. 예, 법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상식입니다. 이 상식에 어긋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대통령이 지금 앞장서고 하고 있습니다. 서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아직 한국은 나라다운 나라로 완성이 안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건 사회주의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상당수가 동의합니다. 지금 가는 방향을 보면 이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 아직 안 되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정말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은 균등하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요. 균등, 공정, 정의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인 나라 만드십시오. 대통령이 특정한 법무부 장관 집 수색하는 그 스타일의 검찰 수사 스타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 5천만을 상대로 해서 너들 다 버려도 좋으니까 조국은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하고 등지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이게 상식적인가요?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식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겁을 먹고 있다.
우리 부인이 쓰러질 것 같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찌질이가 왜 법무부 장관을 해? 공적인 자리에 나와가지고 옆편내 얘기할 정도의 이런 인간이 법무부 장관 하면 그 나라의 법이 지켜질까요? 그 나라 법이 제대로 법으로 나라가 다스려질까요? 독재주의 국가라도 이런 찌질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이런 찌질이 짓은 안 할 거야. 그것도 부인도 마찬가지야. 한수도 떠? 내가 쓰러질 것 같다고? 119를 불러야 될 정도라고?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 딸 인턴 증명서를 가짜를 위조해가 만드는 솜씨가, 이거는 프로페셔널한 사기단보다도 미국 세사 영화에 나오는 스파이단들보다 더 정교한 솜씨로 하는 이 담대한 짓을 해. 그래 놓고 국민들에게 무슨 모성애를 불러일으키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편으로 성공했지. 힘내세요 동정합니다가 수백만의 팔로우가 올라왔어? 수백만인지 수십만 명이? 제가 지금 숫자를 안 갖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던데. 좋아요가 수십만이 올라와 있어? 아들 생일날 가족끼리 이 검찰 수사 때문에 밥도 한 그릇 못 먹어. 그래요. 딸은 비싼 중국집에 가서 파티를 열었다는데 그거는 조작된 사실인가? 이런 사실을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우리 부인이 우리 집사람이 쓰러질 듯 하니까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에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좀 살살해달라. 이게 뭐예요? 수사방해 아니고 뭐냐고. 압박 아니고 직권남용 아니고 뭐냐고. 거기 한수도 떠가 대통령 그 직권남용을 더해. 인권 탄압을 하고 인권 유린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 수사권을 적용해라? 대통령님이 인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인권 변호사 출신 맞잖아요. 한상욱 부부 모자가 정말 사선을 넘어 목숨을 걸고 한국을 올 때는, 탈북할 때는 여기 오면 배부르게 먹고 평화롭게 살고 자유를 만끽할 거라고 왔는데 배고라 죽었어. 배고라.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어. 그런데 인권? 조국의 인권만 인권이냐? 탈북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 탈북자는 개 돼지고 인간도 아니고 조국은 당신이 상전처럼 모셔야 될 인물이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서초동 검찰청 앞에 10만 명을 동원해가 간답니다. 이거 상식적이에요?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에게 왜 수사 중에 당신이 전화해가지고 수색하는 압수수색하는 검사에게 좀 살살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으니 살살하라고 전화했느냐? 이거 보니까 뭔가 검찰 내에서 주광덕에게 정보를 줬다.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하고 주광덕하고가 뭔가 짜고 치는 거다. 네이버 검색이 1위에 검색으로 올라와서 이 정권 들었어요. 네이버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료 찾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정보 찾는 줄 알고 있는데 지식을 찾는데 가장 믿을 만한 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민주당과 청와대에 치명타를 날리거나 어려워지면 무조건 네이버 검색에 그거를 때리는, 반박의 글을 올리는 이
어귀들이 1순위로 올라옵니다. 뭐 이제 한두 번 경험해가지고 새로울 것도 없어요. 도리어 그 범인을 찾아내라. 주광덕에게 정보를 준 범인을 찾아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 정경심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온 건 증거 인멸하거나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하드웨어에 증거 조작할 것 같아. 증거 보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 검찰을 뭐로 보는 거야?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쓰레기로 보는 거야, 검찰을.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로 증거 조작을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남을 봅니다.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자기의 심성, 자기의 인격, 자기의 보통 생활 패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짓 안 하면 이걸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검찰을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상식이 법보다 무서워요.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상식을 넘어선 상식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민심을 돌려놓고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에게 체면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진실은 밝혀집니다. 상식이 법보다 위인 이유는 상식은 인간의 양심에 근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한 특권인 동시에 고유한 인권이에요. 그걸 이 정부가 조작하자는 겁니다. 매몰시키자는 겁니다. 마비시키자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딨냐고요. 상식을 넘어서는 비상식적인 일은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정부 현 정권에서의 국민들이 아직도 용기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는 홍콩보다 못해요. 홍콩 보십시오. 민주주의 하나를 위해서 대가를 바르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 대학이 스카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학생들 서너 번 400명, 500명, 1000명 일어서더니 뭐 총학이 누구로부터 돈을 받고 뒤에서 조작을 받는지는 몰라도 총학이 누르니까 전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총학만 누르겠어요? 교수들이 암암리에 그럴 수도 있죠. 그 데모대에 나간 놈 학점에 영향 줄 거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압박도 느꼈을 거예요. 4.19 이거 같은 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기가 죽어도 이거는 분수가 있지. 이걸 일본 말로는 손닦구라 그래요. 알아서 긴다. 영어로는 anticipatory obedience. 알아서 기는 거야. 히틀러 정권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들이 알아서 독일 국민들이 알아서 기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 감고 넘어가고 특히 스스로를 보수니 우파라 하는 사람들이 입만 가지고 나라 걱정한다는 게 아니라 알아서 기면은 이 비상식 국가는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자신감을 얻었어요. 문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 까라뭉개만 결국 전부 다 알아서 길 거다. 국민의 책임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건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에요. 상식과 법이 통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홍콩처럼 일어나서 보여줘야 돼. 그리고 검찰도 일본처럼 현직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가
록히드사로부터 뇌물 받았다고 현직 총리인 상태에서 검찰에 기소를 당했습니다. 왜 한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윤석열 총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기죽지 말고 나가십시오. 지금 검찰만이 법치주의를 세우고 정의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빚이 있어요. 또 국민에게. 그 전 정권 적폐청산한다면서 두 사람의 대통령 깜방 보내고 정보수장 4명 깜방 보내고 율사 4명 죽고 장군은 목숨 끊고 100명 이상이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깜방에 가 있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그것이 정확한 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그것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수사를 정당화하려면 이 정권도 정확하게 제대로 수사하세요. 국민에게 진 빚이 간단치 않습니다. 오직 검찰이라는 조직만 지키기 위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법치주의와 정의구현을 위해가 검찰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검찰이 가진 짐이에요. 오늘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검찰이 앞장서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촛불혁명이란 말도 안 되는 거에 의해서 나라가 정말 X판이 됐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이제 개혁이 아닌 피를 흘리는 혁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울 게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